이 이야기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어떤 조직은 창업자가 사라지자마자 무너지고 어떤 시스템은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작동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말이죠. 이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늘 감동에는 열광하고 구조에는 속습니다. 역사 속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건물 2층 높이의 창을 들고 싸웠다는 사람, 보급도 없이 하루에 100km를 달렸다는 군대, 대부분은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과 실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영웅담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했는지 따지는 유치한 경쟁도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충돌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도 그 둘 중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장 한가운데서 병사들과 숨을 나누며 꿈을 팔았습니다. 이상과 명예, 감정과 서사를 무기로 삼았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열광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감정을 제거했습니다. 법과 규칙, 처벌과 보상을 코드처럼 설계했습니다. 개인의 카리스마가 사라져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도록 말이죠. 그가 만든 구조는 그의 죽음 이후에야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 제국은 창시자의 심장이 멈춘 순간 함께 붕괴했고 다른 제국은 창시자의 무덤 위에서 오히려 더 거대해졌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오늘 도착한 택배 상자 안에도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의 위대함을 외모와 연설, 감동적인 순간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창의 길이와 무게, 말의 이동 거리, 식량의 형태, 규칙의 문장 하나까지 모두 계산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제국의 수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불편한 결론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만약 이 두 방식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승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인물과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우리는 정복자의 전설이 아니라 정복이 작동하는 원리를 해보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두 인물이 세상을 어떻게 집어삼켰는지 그 핵심 기술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의 전매 특허는 단 하나였죠. 사리사. 솔직히 말해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무기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병사들이 쓰던 창은 길어야 2m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군대는 5m가 넘는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5m면 요즘 아파트로 치면 거의 2층 높이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과장된 기록이겠거니, 영웅을 키우기 위한 포장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기술이었습니다. 창끝 반대편에는 청동으로 된 무게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앞이 길어질수록 뒤를 무겁게 만든 겁니다. 무게중심을 손잡이 쪽으로 끌어당겨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균형으로 바꿔놓았죠.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학의 문제였습니다. 이 창을 든 보병들이 밀집해서 전진하면 그 모습은 전투라기보다 벽에 가까웠습니다. 칼이 닿기도 전에 이미 여러 개의 창끝이 가슴을 겨누고 있었죠. 다가갈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상대는 그 자리에서 묶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모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알렉산더가 직접 이끄는 기병대가 파고듭니다. 속도와 각도를 계산한 돌파, 망치가 내려치듯 한 번에 전장을 깨트립니다. 숫자가 5배였던 적군이 무너진 이유는 용맹이 아니라 이 구조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알렉산더는 정말 화려한 정복자입니다. 기술도 있고 미학도 있고 이야깃거리도 넘칩니다. 하지만 이제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시간을 훌쩍 건너 차갑고 건조한 초원으로 가보죠. 칭기스칸입니다. 이 사람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엔 낭만이 없습니다. 연설도 포즈도 감동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효율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엔 보급 부대가 없습니다.
마차도 창고도 없습니다. 대신 병사 곁에 말이 있습니다. 말이 곧 식량이고 이동수단이며 무기였습니다. 말린 고기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마십니다. 불도 필요 없고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동하면서 먹고 먹으면서 싸웁니다. 기동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병사 한 명이 말을 여러 마리씩 운용합니다. 한 마리가 지치면 달리는 중에 바로 옆 말로 옮겨 탑니다. 하루에 100km. 당시 기준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명예로운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이었습니다. 지칠 때까지 끌고 가서 가장 약해진 순간을 노리는 설계된 사냥. 대표적인 방식이 거직 후퇴입니다. 도망치는 척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며칠이고 때로는 9날까지 달아납니다. 추격하는 쪽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말 위에서 몸만 틀어 뒤로 화살을 퍼붓습니다. 줬던 군대는 멈출 수도 흩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냥감이 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이 둘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 여러 전술 시뮬레이션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친기직한 쪽이 압도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접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m 창이 아무리 길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싸웁니다. 돌고 흩어지고 다시 모여 끝없이 체력을 깎아냅니다. 결국 남는 건 하나입니다. 예술은 효율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 하지만 이 결론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전쟁은 이기는 순간 끝나지만 제국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넓어진 땅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서 두 사람의 본성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람 위에 구조를 씌웠습니다. 먼저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은 명백한 감성의 리더였습니다. 왕이면서도 늘 가장 앞에 섰고 명령보다 행동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화살과 칼이 남긴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부하들이 뒤로 물러나 달라고 애원해도 그는 자신의 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피가 뭐가 다르냐고. 이건 전략이기 이전의 관계였습니다. 상명하곡이 아니라 동료의식이었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사막을 건너던 때입니다. 병사들이 탈진에 쓰러질 때 누군가가 어렵게 물 한 그릇을 구해옵니다. 그는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래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모두가 마실 수 없다면 나도 마시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건 쇼 아니냐고, 연출된 감동 아니냐고. 그 의심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남긴 결과를 보면 이건 연출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병사들은 그를 왕이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따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는 점령한 땅을 칼로만 묶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 문화를 섞고 혈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으려 했던 시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위험할 만큼 감성적인 통합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람을 얻은 리더가 왜 오래가지 못했을까? 이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칭기스칸입니다. 이 사람은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여기엔 연설도 없고 감동적인 장면도 없습니다. 대신 법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는 규칙, 행동의 결과가 미리 정해진 세계. 거짓말을 하면 죽습니다. 질서를 어기면 죽습니다. 전투 중 동료를 버려도 죽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포로 묶인 집단이 과연 오래갈 수 있었을까? 이 질문 역시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체계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규칙이 기준이 되는 사회. 그래서 리더가 사라져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체계가 차갑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능력 앞에서는 출신도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적이었던 병사라도 실력이 있으면 곧바로 핵심 인물이 됩니다. 이 체계 안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성과가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집단이 아니라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고장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 기계.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33세 나이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깁니다. 가장 강한 자가 가져가라는 말만. 그가 떠나자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의 제국은 그의 존재 위에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라진 뒤에 오히려 더 멀리 뻗어갑니다. 그가 남긴 건 카리스마가 아니라 작동하는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결론 하나와 마주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감성은 강력하지만 사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사람이 없어도 계속 굴러갑니다. 이 차이가 제국의 수명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왜 수많은 정복자들 중에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땅을 넓힌 게 아니라 세상을 업데이트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의 규칙을 깔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길을 놓았습니다. 이 차이는 전쟁이 끝난 뒤에 비로소 드러납니다. 알렉산더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그냥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고 생각이 교환되고 문화가 증식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서관이 생기고 극장이 생기고 체육관이 생깁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언어로 말하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칼로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언어는 하나의 표준이 되었고 지식은 국경을 잃었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건 거래가 된다는 뜻이고 이해가 된다는 뜻이며 같은 세계를 산다는 뜻입니다. 이 순간 세상은 처음으로 하나의 문화권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복이 아니라 설치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가 깔린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 이야기는 이미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향을 봐야 합니다. 징기즈칸은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움직임을 바꿨습니다. 길을 놓고 중간 거점을 만들고 끊기지 않는 연결을 설계합니다. 정보와 물자와 사람이 멈추지 않고 흐르도록 말이죠.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누구를 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입니다. 이 체계 안에서는 상인이 안심하고 이동합니다. 메시지는 지연되지 않습니다. 제국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삶은 조용히 바뀝니다. 생각이 아니라 속도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연결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길이 열리자 부도 함께 흘렀고 동시에 재앙도 흘렀습니다. 질병은 사람보다 빠르게 이동했고 연결된 세계는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앞에서 보았던 질문들. 왜 감동적인 리더의 제국은 그가 사라지자 무너졌는지, 왜 차가운 시스템의 제국은 그 이후에 더 커졌는지 답은 명확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마음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아름답지만 불안정합니다. 하드웨어는 감정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냉정하지만 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두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로 연결된 세계를 꿈꾸면서 동시에 가장 빠른 배송에 열광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살게 된 결과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인류를 하나로 묶은 설계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 파괴자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역사책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질문에는 단순한 정답이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흔히 역사를 흑백으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영웅인가? 학살자인가? 창조자인가? 파괴자인가? 하지만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세상은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걸요.
알렉산더는 분명 많은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한순간의 분노와 오만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제국이 그의 죽음과 함께 무너진 것도 결국 모든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칭기스칸은 더 냉혹했습니다. 유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지워버렸습니다. 그가 만든 평화는 두려움 위에 세워진 질서였고 그 질서는 셀 수 없는 희생을 대가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을 역사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그들의 선택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국경을 넘고 언어와 문화가 섞인 세계, 그리고 물자와 정보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세계. 우리는 한 사람의 꿈속에서 살면서 다른 한 사람이 만든 시스템 위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는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어도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까? 열정 하나로 버텨온 인생인지 원칙과 시스템으로 자신을 지켜온 인생인지.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정복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파괴 없이 새로운 질서는 오지 않았고 고통 없는 변화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고도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책임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잠시 멈춰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이 채널은 그 역할을 다한 셈입니다. 이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기록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정복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